왜 이렇게 잔인했을까?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중대장급은 대개 1935년 전후에, 일반 사병들은 1945년 전후에 출생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체험하고 철저한 반공 교육 속에서 살았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불행한 이유는 순전히 기밀성이하고 빨갱이 때문임. 맞아, 빨갱이들은 찢어 죽여야 마땅한 놈들임. 평소 이런 사상교육을 귀에 닳도록 받고 자랐었다. 때문에 이념의 전쟁이라 믿고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그들은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군인들이 악마로 변해가던 모습을 한 참전 군인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배치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신병들은 포로로 잡아온 여자 베트콩을 칼로 찔러 죽이고 기와 유두와 음부를 도려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하지 못하죠. 죽일 수 없다고 울며 거부합니다. 이때 분대장이 총구를 신병 머리에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있나요? 살기 위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칼로 찌르고 도려내고 나면 수류탄을 던져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 신병은 거의 미친 상태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때부터 정상적인 사람도 어느새 야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 사람도 직접 죽여봐야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하는 법이다. 게다가 한국군은 대체로 통역관을 수행하지 않아. 현지 민간인들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고, 그런 만큼 병사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가 더욱 만연해서 쉽사리 이성을 상실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수로 사륙을 하더라도 그것은 곧 베트콩을 살해한 전공으로 둔갑했고, 상포에서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학살에 대한 죄의식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 병사들은 희생된 민간인들을 민간인으로 변복한 베트콩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공산당은 우리 민족의 원흉이자 마땅히 타도할 대상이기 때문에 목을 베거나 창자를 끄집어내거나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독가스를 분사해 질식사시키거나 임산부의 태아가 나올 때까지 군화발로 짓밟고 한 줄로 세워서 M16의 화력 실험을 하는 식으로 그로테스크한 광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타도하자 베트콩, 그것은 그들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이었다. 파월 장병들의 증언. 하지만 파월 장병들 역시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자유수호라는 미명하에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던 군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로 보내졌을 뿐이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는 가해자라는 멍해와 참혹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당시 파월 장병들의 증언이다. 피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사리가 올라버려요. 그럴 때 중대장이 시계를 기념으로 건다거나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살아도 찢어 죽여야 해요. 총으로 쏴 죽이지 말고. 베트콩을 잡으면 칼로 찢어 죽이자. 중대장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중대에 보고하니까 발모가지 하나 잘 나오라고 했어요. 아,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죠. 당시 병사의 일기.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또 무시당하는 전쟁이란 무엇이오? 지금도 어떤 때 월남 꿈을 꾸고 나면 공포증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럽디다.
군대 생활하는 꿈만 꾸면 악몽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베트남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잊혀진 전쟁일 뿐이지만 당시 파병 장병들에게는 또렷한 아픈 상처인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인들도 그런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오늘날 증오비에는 이런 문구가 유독 많다. 하늘을 찌를 제약, 만대에 기억하리라.